안녕하십니까. 신경내과의 신창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아니면 겪어보셨을 통증에 관해서 종부 테라피 관점에서 통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이 느낄 때 사실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단지 무엇을 눌러서 아니면 어떤 자극이 와서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그 통증을 경험하는 데에는 또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통증은 감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감성적인 면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지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통증이 예를 들어서 싸우고 있을 때, 급해서 싸우고 있을 때는 발이 다쳤는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팔이 잘려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건 인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통증이란 것은 그때의 감성 또는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은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도 굉장히 힘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들도 사실은 통증 환자를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통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통증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성 통증 또는 만성 통증 또는 신경을 다쳐서 일어나는 통증, 여러 가지 나눠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맞는 치료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저희는 페인 매니지먼트, 통증 관리라고 합니다. 대부분 만성 통증인 경우에는 관리라고 하지 그것을 힐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인 경우에는 평생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어큐트 급성 통증인 경우에도 그게 완전히 치료가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다음에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에서 의과대학에서 또 전문의 또는 그 펠로우십을 하는 도중에 페인 메디슨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의학 분야는 사실은 뭐 120여 개의 그 스페셜티하고 서브 스페셜티가 있습니다만은 통증은 통증 관리, 페인 매니지먼트는 주로 마취과라든지 신경내과, 재활의학과, 방사선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이런 데서 전공을 한 다음에 별도로 서브 스페셜티로 그러니까 하위 또는 부전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여러 다양한 의사들이 통증에 대해 접근을 하느냐? 그건 바로 다양한 그런 치료 양식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통증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통증의 전달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떤 뜨거운 화상을 입을 때라든지 아니면 못이라든지 그런 해로운 그런 자극이 왔을 때 전달이 돼서 말초신경으로부터 해서 신경으로 전달이 돼서 그 다음에 척추에서 보통은 가로질러서 오른쪽에서 통증은 왼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올라가서 뇌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뇌에서는 다시 명령을 내려보냅니다. 움직이라든지 아니면 급한 경우에는 뇌에서 전달 오기 전에 바로 척추에서 명령을 해서 반사신경으로 이렇게 뜨거운 그걸 닿았을 때 금방 이렇게 빼버리는 그런 것처럼. 근데 이런 통증은 그럼 과연 뇌에 전달이 되는데 그럼 뇌는 스스로 통증을 느낄까요? 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환자군이 있는데요. 선천성 무통각증이라고 해서요.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지금 현재 알려진 건 미국에서 한 60명, 전 세계는 한 3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상염색체 열성 유전에 의해서 오토소멀 리세시브에 의해서 유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전자는 최근에 밝혀진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SCN9A 또는 NTRK1 지인이 있는데 그것이 변이가 돼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인들은 그 신경 전달의 그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달상에 문제가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소디움 채널,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나트륨의 역할에 관계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약이 나오면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크게 도움은 되겠죠. 왜냐하면 통증에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뉴욕 타임즈에 그 2012년 11월 15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여학생이 그 9학년 여학생인데요. 애슐리 블라크라는 여학생인데 지네틱 유전적인 변이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땠냐면 또 이렇게 물어뜯는 습관이 있는데 뭘 물어뜯으면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부모들이 손을 다 이렇게 어릴 때 묶어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특히 남자애들인 경우에는 더 이게 활동적이 그렇기 때문에 부상당할 염려가 많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사실은 오래 살지를 못하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평균적으로 25세지만 요즘은 또 그 애슐리 블라커 엄마가 타라는 사람인데 페이스북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비슷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 모여서 캠프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더 프로텍션을 잘하는지 그런 것도 나누고 하는 그런 그 내용도 그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천성 무통각증 환자들은 또 각각 좀 다른 면들이 또 나타납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땀을 흘리지 않는 그런 환자도 있는데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씨가 더울 때 땀을 흘리지 못하면 우리 체온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에어컨디션 내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통각증 환자들한테는 사실은 통증은 신의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 통증 없이 좀 살고 싶어. 난 고통은 싫어. 물론이죠.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이 싫은 것은 우리가 통증을 제거함으로 해서 또 다른 면으로의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애시당초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은 그거는 재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팔을 이렇게 굽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통증이 없습니다. 더 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야 멈추겠습니까? 통증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사실은 통증이 굉장히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use your body correctly without damaging it and modulating what you do. 우리가 몸을 범위 내에서 부상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조절하고 그 다음에 조절하는 데는 이 통증 감각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힘든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통증을 느낄 때 이건 내 몸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우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유령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팬텀 페인이라고 하는데
유령 통증 또는 또 다른 조금 다른 개념으로 유령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팬텀 센세이션이라고 그러죠. 센세이션이 있지만 느끼기는 하지만 통증은 없는 경우죠. 수족 절단 수술한 환자인 경우에 왜 당뇨가 있어가지고 인펙션이 감염이 자주 있어서 결국은 다리를 자른다든지 그런 환자들 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뭐 동상이 걸려서 다리를 자른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해서 다리를 자르는 경우, 그런 경우에 다리는 잘렸는데 거기에 발의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움직이는 느낌도 같고요. 그런 감각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이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데 팬텀 페인이라는 것은 유령 수족 통증 이런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그동안에는 굉장히 어렵게 치료가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유령 통증은 선천적으로 수족이 결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팬텀 센세이션이나 팬텀 페인을, 그러니까 유령 통증이나 유령 감각을 느낀다는 그게 아주 좀 특이한 점이죠. 그런데 그것은 종부 테라피의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 장의 관점에서 보면, 프랙탈 원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유령 통증의 원인이 뭐냐? 이유는 unknown입니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유령 통증의 경우에 팔을 잘랐잖아요. 절단을 했죠. 그러면 남은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걸로 해서 통증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줄어들다가 나중에 얼굴에서 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을 이렇게 누르는데 그 환자는 손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장과 프랙탈의 원리에 의해서는 설명이 잘 되는 것이죠. 닥터 라마 찬드리라는 인도계 미국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유령 통증, 절단에 의한 유령 통증의 경우에 아주 재미난 치료법을 알아냈습니다. 이거 미러 테라피라고 해서요. 잘린 쪽에서는 통증을 못 느끼고 있는데 거울을 놓고 오른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손, 거기를 움직임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통증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통증뿐만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패즘, 그러니까 근육이 아주 타이트, 근육이 뭉쳐져서 아픈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손을 움직이면서 반대쪽 손을 움직임으로 해서 오른손을 움직이면 왼손에 있는 유령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걸 알아내서 치료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에너지 장이나 프랙탈 원리로는 설명이 잘 되죠. 이건 뇌에서 통증이 전달돼서 어느 부분에서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각 부분마다 몸이 연결되어 있지만 손에는 더 감각이 많기 때문에 손은 더 크게 지금 그려져 있고요. 입술이나 혀는 감각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크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허망큘러스라고 하는데 우리 인체하고 모양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건 결국은 에너지 장의 원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종부 테라피에서는 통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통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긴장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내장의 균형의 파괴, 또 내장의 긴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손발이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손발의 의미가 없는 거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팔은 심장을 보호하는 게 이게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결국은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육의 긴장으로 순환이 되지 않을 때 뇌에 도와달라고 SOS를 보내는 게 바로 통증이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거 뭐 좀 어설프지 않나 하고 생각하지만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부분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이 통증으로 연결되지 그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락탈 원리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에너지 장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근육이 긴장으로 순환이 되지 않을 때 그럼 그 치료는 근육을 이완시키면 되네. 그러면 그 근육을 이완시키면 내부 장기 균형이 된다. 아주 심플하고도 좀 의아하게 생각될 그런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가 볼까요? 좀 너무 조잡스럽게 그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다음 차들이 막 막혔습니다. 근데 통증이란 것은 막힌 곳에 통증이 생깁니다. 막힌 건 뭐가 막히냐? 혈액순환이 막히고 거기에 대한 임파선의 순환이 막히고 거기에 대한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고 그 다음에 신경의 전달이 막히고 그러면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통증을 한 곳에 생기면 그 다음에 계속 예를 들어서 I5 exit 164에서 문제가 됐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하행선에서 문제가 되면 그 위로 쭉 다 밀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을 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 예를 들어서 통증이 거기 있으니까 여기만 차들이 막혔으니까 이쪽으로만 보내지 뭐 하고 보낸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의 체증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잠시 됐다가 또 막히는 거죠. 마찬가지 비유로 근본적인 어디서 막혔는지를 알아내지 못하면은 근본 원인이 치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지금 조직이 있으면은 조직으로 신경이 특히 말초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긴장이 돼서 이렇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지나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박을 받는 거죠.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은 통증은 바로 여기에서 통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압박된 것을 이완시키지 않는 한은 이 통증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완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누르면은 같이 신경도 눌려지고 여기서는 신경이 눌려져도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긴장과 이완 그리고 균형의 문제는 너무나 간단하고 누구든지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부 테라피에서는 보는 통증에서 그 제1통증, 제2통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 연관통이 있어서 여기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아파서 환자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제일 아픈 곳이죠. 거기가 제일 아픈 곳이 제1통증이 되고요. 그 자리가 제1통증 차례가 됩니다. 그러면 프랙탈의 원리에 의해서 적어도 8군데 정도는 팔과 손, 양쪽 팔, 손, 또 양쪽 다리, 발, 적어도 8군데는 그 통증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프랙탈의 원리에 의해서.
사실은 프랙탈의 원리는 8군데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죠. 손가락 한 마디 하나에도 온몸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접근이 편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우선 팔 부분을 많이 쓰고요. 다리도 언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쭉 팔에만 말씀을 드려왔던 거죠. 근데 치료를 하다 보면 팔을 심장 관련 통 때문에 여기 심장을 치료를 했다. 심장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팔 안쪽의 절반에 해당되는 윗부분이 심장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를 너무 자주 누르거나 세게 누르다 보면 여기에 심장 관련 통은 느끼지 않는데 여기 팔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팔이 다시 제1의 통증이 되고 그게 해당되는 곳에 거기서 또 다시 다른 제2의 통증 자리가 팔에 맞춰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는 이 팔에 나타나는 통증을 제3의 통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자리를 제4의 통증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팔을 많이 눌러서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픈 부분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왼쪽 팔이죠. 그러면 오른쪽 둘째 손가락 두 번째 마디 여기를 잘 주물러 주면 여기 통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뇌가 재미나게도 오작동을 한다고 종부세라피는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발목이 삐었을 때 발목이 확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발목이 붙는데 얼음 찜질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되죠. 왜 운동 시합하다가 삔 경우에 전부 다 얼음 찜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얼음 찜질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뇌는 어디에 통증이 있고 부상이 생겼다. 특히 염좌 같은 경우에 그것을 빨리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 많은 정보와 많은 혈액을 거기다 보냅니다. 그래서 발이 퉁퉁퉁 붓는 거죠. 혈액이 공급이 막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상적인 세포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조직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염좌에 의해서 한쪽이 늘어나거나 너무 늘어나가지고 인대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텐던이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위에서 보면 이렇게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더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 에너지장이 파괴가 됩니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 뇌에서는 많은 혈액을 보내야 된다. 그렇게 정보를 내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한 3개만 보내면 될 걸 수십 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퉁퉁 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붓는 것을 얼음을 찜질해서 이렇게 가라앉을 경우에 그 전에 3개 보낼 거를 30개 보내던 걸 이제는 뭐 10개 정도만 보낸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보낸 것은 결국은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시 원래의 조직 같은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게 힐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염좌의 경우에 여기서 제대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되돌릴 수 있냐 하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한 번 염좌는 영원한 염좌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에 염좌가 있으면 그 다음번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 무릎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 또 경우에 따라서 오른쪽 발에 염좌가 너무 심해서 오래 가는 경우에는 같은 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은 왜 그럼 치료를 해야만 되냐? 많은 경우에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통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통증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또는 친구가 가족들이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암으로 선고를 받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나고 갑자기 뇌졸중에 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은 그 전에 많은 것들이 이미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균형이 맞지 않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그만 한 부분, 그 다음에 더 많은 부분, 더 큰 부분,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몸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조그만 통증이라도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통증은 사실은 내부의 장기들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부의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과 다리가 존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의 장기는 사실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엔 통증을 느끼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핏줄에는 사실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 암으로 인해서 눌려지든가 그렇지 하지 않는 한은 큰 문제가 생길 때까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통증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그건 종부 테라피 원리로 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 테라피에서 보는 통증,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잘 설명이 되지 않았던 어떤 유령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수족 무통각증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통증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통증은 잘 다스려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는 보다 깊은 의미에서의 통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통증이 있을 때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꼭 치료를 더 받으셔서 그 통증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또는 그와 연결되어 있는 장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미리미리 방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